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중 수급,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 이제 코스피 현 선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연초 이후로 코스피 현물 수급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S&P, 뭐 나스닥들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일단 뭐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드갭이라는 지표로 코스피, 코스닥, S&P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량 지표인 M2 대비해서 S&P, 나스닥, 그리고 한국, 코스피, 코스닥 한번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수출액 전년동기비 같은 데이터들은 뭐 자주 설명드리고, 뭐 데이터가 지금 업데이트 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현재 지금 수출액 대비해서 지수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지금 현재 코스피랑 S&P 좀 밸류에이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지금 좀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뭐 코스닥, S&P, 뭐 나스닥 차트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COSP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 종합, 그리고 이제 뭐 달러 인덱스, 달러 원, 그리고 이제 WTI, 금 선물, 그리고 이제 국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키스코홀딩스랑,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T 종목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뭐 보유하고, 지금 이제 매도해서 사실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이 효성화학과,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그리고 이제 DLENC, LG전자, 그리고 GS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종목은 이제 월요일 날 종목인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KB국민, 애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코스피 뭐 하락 출발을 했다가 뭐 좀 상승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뭐 상승하면서 한 0.3% 소폭 상승이 있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한 0.2% 정도 이제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 순매수 구간인데, 막판 이제 동시효과 때 사실 좀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플러스로 마감은 됐지만, 뭐 오늘 거의 프로그램 매수랑 순매 프로그램 이제 매수랑 거의 유사하게 움직임이 있었었고요. 이제 마지막 외국인이 좀 매수가 있었었는데,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토탈로는 한 78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53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냥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이제 동시효과 때 좀 매수하면서 개인 외국인이 한 3,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은 한 8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개인이 한 3,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움직임하고 거의 유사하게 흘러갔었고, 외국인이 좀 매수폭을 원래 한 7,500억 정도까지 갔었다가 조금 매수폭을 줄이면서 한 2,800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기관하고 개인은 한 1,500억 매도, 1,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2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한 4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1,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는 일단 외국인은 현물은 지금 매수 추세고요. 1.3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뭐 약 한 3천억 정도 매도,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한 1조 3천억 정도 매도 추세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5천억 정도 소폭 매수 중이고, 개인이 한 5천억, 한 6천억 정도 소폭 매도 중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연초 이후로 개인 같은 경우가 여전히 70조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급은 뭐 단기적은 좀 아닐 수 있겠으나 중기적으로는 아직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거의 한 6천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3천억 정도 매수, 기관이 뭐 거의 한 7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의 한 금액은 크진 않죠. 한 1천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개인이 딱 매도를 중이고요.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여전히 연초 이후로부터 한 12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어서 뭐 수급은 계속해서 좋지는 않다. 좀 중기적인 추세는 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차트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일드갭 살펴보면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겁니다. 뭐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고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지금 충분히 고평가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뭐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영역이다. 코스피 보실 수 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히 전 좀 조심을 해야 될 레벨이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걸 할인율 보시면, 일드갭 보시면은 우리나라보다 미국 쪽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이 계속 잘 올랐던 것은 이제 패권 전쟁 할 때 항상 1위국이 좀 계속 잘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고밸류에이션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역으로 이제 그럼 패권 전쟁이 이제 끝이 나면 그때 이제 무너지는 건 또 더 많이 무너지긴 합니다. 향후에 이제 급락이 온다고 하면 좀 미국 쪽은 그때 조금 더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드갭 말고 이제 페드 모형 보면은, 일드갭은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에 차감한다고 치면은 이제 페드 모형은 나누는 수치고요. 뭐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합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상승 추세임에 기 때문에 좀 일드갭 많이 이제 조금 더 고평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좀 조심을 해야 될 때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구 추이 살펴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장구 같은 경우에는 25조, 거의 한 3천억 정도 되면서 뭐 그냥 거의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소폭, 매우 소폭 한 3천억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코스피 신용장고 증감 속도는 이렇게 하락할 때가 항상 하락장이었었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돈이 더 풀릴 수가 없는 상황까지 풀렸다는 거거든요. 이 증감 속도가 이제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은 뭐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통화량 지표 M2로 이제 S&P를 나눈 지표 같은 경우에 높을 때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 때 저평가인데, 뭐 다 컨버블 이후로 최고가기 때문에 뭐 여기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S&P 있어 보이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상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뭐 18년 부근 정도까지 상승하고 빠지고 있어서 여기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출액을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으로 이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고점들을 다 이미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총을 똑같이 또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도 과거 고점들을 이미 다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S&P도 마찬가지고요. 뭐 둘 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200일 이동평균선은 아직 넘고 있진 않기 때문에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장기 추세는 위험 선호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기 추세인 120분봉도 아직까지는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아직 위험 선호, 단기 추세인 50일도 아직은 넘어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장단기 모두 다 좀 아직까지는 미국 쪽 특히 이제 위험 선호 구간이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보도록 하면은,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파,
B파, 여기가 B파, 지금 C의 어딘가를 가고 있다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파동이 하나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1, 2, 3, 4, 여기가 마지막 5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로 보냐, 코스피 200으로 보냐가 좀 다르고요. 제가 보는 이게 일단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5고 여기가 A, B, C로 올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로 일단 지금 보고 있는 이유는 코스피 이 빨간색인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계속 좀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지금 지지선으로 해서 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무너지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깨지면 뭐 그때는 이제 정말 미련 없이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일단 뭐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채널링을 해본다고 쳤을 때 여기가 5파, 여기가 A파, 여기가 B파다라고 치면은 이제 5파 고점과 또 B파 고점으로 이제 채널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A파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또 여기랑 여기랑 뭐 공교롭게 또 겹치긴 하거든요. 딱 정확하게 올리진 못했는데 뭐 여기서 올린다고 치면은 뭐 저는 이제 여기 닿는 부분까지는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C의 1, C의 2, C의 3, C의 4, 뭐 C의 5 이런 식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뭐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가 아마 1 마지막 5에 아마 전 1, 2, 뭐 이 정도 3, 4, 5 뭐 이런 식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아직까지는 일단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목균형표 괴선상으로는 일단 지금 전환선 기준선 모여 있는데 이제 소폭 상회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뭐 이걸 크게 넘었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50일, 200일 이동평균선 이제 뭐 곧 있으면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구름대 위치고 26일 후행스팬은 뭐 내일 움직임에 따라서 역전이 될지 호전이 될지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일단 26일 후행스팬이 일단 호전이 되느냐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 숏을 한다라고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200 이동평균선 코스피로 하회를 하고 나서 뭐좀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그렇게 크게 정해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방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딱 차트만 봤을 때는 하방일 확률이 개인적으로는 좀 더 그래도 있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구주봉으로 보더라도 장기 추세인 계속해서 이제 볼린저 밴드 타고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볼린저 또 이탈을 했거든요. 이 보라 색깔이 볼린저 밴드인데 구주봉도 이탈을 했고 3주봉도 이제 전환선 하회를 하고 MACD, RSI 다 매도 시그널이고 이제 또 계속 기준선도 올라올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또 역전이 되는지도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봉상으로도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를 하고 있고 26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뭐 계속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지고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당히 또 모여 있거든요. 이제 코스닥 150은 뭐 아직까지는 다 호전돼 있어서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는 보여지지만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여기가 A, B, C로 이렇게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나 뭐 코스피 200도 이게 9일봉으로 봤을 땐 볼린저 밴드 지금 상당히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곧 위든 미치든 전 7이라 생각을 해서 뭐좀 추세를 보고 뭐 그때 좀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1파, 2파, 3파, 4파, 그 다음에 이제 5파 진행 중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이게 120 이동평균선과 구름대 하단 부근에서 딱 지지를 받고 그래도 좀 반등은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거의 다 26일 후행스팬도 거의 이제 호전이 되긴 했고요. MACD도 일단 매수 시그널이고 막 특별히 막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뭐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여기도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 좀 명확하게 일단 A, B, C로 빠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이게 그냥 한 파동이어서 뭐 1파, 뭐 2파, 이렇게 3파로 보기엔 좀 애매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여기가 그냥 A, B, C여서 여기 올라가는 파동이 정말 마지막 조그만한 5파가 남아있던지 아니면 그냥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 3의 1, 3의 2, 3의 3일 수도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 아마 이제 A, B, C지 않거나 A, B, C거나 아니면 여기가 이제 1, 2, 3의 1, 3의 2, 3의 3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일단 뭐 유럽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했던 게 보시면은, 근데 물론 유럽도 뭐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유럽은 일단 여기가 1, 2, 3이라기보다는 왜 3이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딱 3으로 끝났으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 저점하고 1파의 저점하고 또 여기랑 겹치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 C여서 그냥 5파가 조금 상승이 남았거나 A, B, C여서 여기가 이제 B파고 그 다음 C파거나 뭐 사실 뭐 거의 똑같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일단 뭐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저는 좀 하방일 가능성이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높지는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뭐 설사 위로 제 생각이 달라서 위로 가더라도 뭐 정말 이제 마지막 조금 남은 상승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 이제 타다가 3주 봉상으로도 이제 좀 이탈을 하는 모양새고요. MACD나 뭐 RSI는 아직 매도 시그널 아니지만 뭐 좀 이제 과열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주봉상으로는 RSI는 좀 과매도 구간, 과매수 구간에서 좀 조정을 나타내고 있긴 하고요. 그래서 뭐 미국 쪽은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엄청 꺾인 건 아니어서 뭐 우파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뭐 굳이 사실 지금 저는 뭐 거의 어깨를 넘어 거의 최소한 기까지는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전혀 무리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도 차트는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은 S&P랑 뭐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뭐 제가 하진 않지만 여기가 5파 치고 나서 이렇게 1, 2, 3, 4, 5로 한 파동이 이제 A든 1이든 끝나고 여기가 A, B, C로 B든 2든 끝이 나고 여기가 이제 C든 3이든 남아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도 이제 괴선들 다 모여있죠. 선들이 전환선, 기준선, 50일, 120, 200일 뭐 다 모여있기 때문에 뭐 곧 위든 밑이든 좀 강하게 좀 틸이라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늘 좀 주가가 반등하다 보니까 하락을 하면서 다시 이제 구름대 밑으로 내려왔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언제든 좀 호전될 수 있는 모양새이기는 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전환선 위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좀 조심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차트상은 문제는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전환선 부근에서 아직까지는 뭐 지지는 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뭐 니케이도 저는 좀 사실 뭐 마지막 5파를 친 게 아닌가라고는 생각을 여전히 일단 하고 있고요. MACD도 RSI도 뭐 매도 시그널이고, 뭐 유로스톡스는 뭐 아까 S&P랑 뭐 나스닥이랑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세가 지금 엄청 나쁘다, 딱 괴선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일단 뭐 5파로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뭐 저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좀 더 높지 않나, 뭐 그래서 뭐 사실 무리는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항생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가 여전히 다 좋진 않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볼린저 밴드 안에 밑으로 타던 게 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 뭐 이 정도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추세는 좋지 않고, 뭐 상해 종합도 오늘 기준선 부근에서는 반등을 했습니다만 뭐 여전히 중국 쪽은 자 유동성도 그렇고 뭐 사실 좀 좋지 않게 보고 있고, 추세상도 뭐 기준선 위여서 아주 나쁘다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여기도 이제 괴선들 상당히 모여있긴 하거든요. 뭐 여기도 사실 위든 밑이든 전 조금 강하게 치리라 생각은 합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뭐 제가 이제 여기서 구름대 상단을 타고 이제 올라갈지 아니면 이제 구름대 그냥 밑으로 이제 뚫어버릴지였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그냥 이제 딱 구름대 상단 타고 가면서 잘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26일 후행 스팬도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좀 충분히 위로 더 갈 수도 있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도 다 호전되어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여전히 이상은 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 뭐 WTI도 이제 구름대 넘어서고 나면서 뭐 다 호전됐기 때문에 뭐 여기도 추세는 전혀 이상이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반등은 했었지만 뭐 실질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0.86까지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 좀 단기적으로는 금은 좀 빠질 거라고 보고요. 실질금리랑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실질금리가 거의 0, 저 같은 경우에 이제 0부터 해서 좀 분할적으로 살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봐서 한 1 정도에서 사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그때 조금 더 지켜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고채 10년 금리는 뭐 계속해서 저는 좀 상방을 보고 있었는데 좀 계속해서 좀 잘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뭐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뭐 중기적인 추세는 사실 뭐 펀더멘탈상 저는 위로밖에는 갈 수 없지 않나, 또 위로 갈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추세상으로도 그렇고요. 뭐 미국채 10년물도 이제 구름대를 다 넘어선 상황에서 뭐 잘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면 결국 실질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증시에 계속해서 부담은 줄 수밖에 없다 라고는 보여지고, 뭐 조금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뭐 전주 대비해서 또 유동성 업데이트 된 거 뭐 그 부분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실질금리 얘기도 좀 같이 차트도 보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뭐 막판에 사실 좀 그래도 오랜간 9월 8일부터 뭐 좀 기나긴 하락을 딛고 이제 전환선 기준선을 다시 상회를 하면서 뭐 다 호전이 되었습니다. 9일 후행 스팬 빼고요. 그래서 뭐 딱 구름대 이쪽에서 저는 반등을 할까 했었는데 뭐 거의 그쪽에서 반등을 한 거죠. 뭐 사실 여기서 끌어올렸었으니까 뭐 딱 괜찮은 부분에서 반등을 해서 뭐 항상 느끼지만 여기는 뭐 제가 봤을 때 좀 그림을 그린다고 하죠. 이제 보통 작전 주식에서 뭐 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좀 너무 이렇게 좀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조금 반등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야 뭐 사실 그러면 좋긴 하겠죠. 이제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딱 좋은 자리에서 여기서 딱 잘 반등을 해주어서 뭐 딱 좋은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이제 22,000원에서 종료가 됐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주식 가치, 이제 내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한 68,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있다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계속해서 뭐 좀 자사주 소각이나 무상증자 같은 좀 이벤트, 이제 대주주가 좀 상속세를 내기 위한, 상속세는 냈는데 그 낸 상속세를 이제 갚기 위한 좀 이벤트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하고 DB손보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해상 오늘 뭐 좀 오르다가 뭐 2% 정도까지 오르다가 한 0.8에서 마감이 됐지만 뭐 그래도 일단 전환선은 이제 오랜만에 넘으면서 뭐 간만에 뭐 올랐기 때문에 뭐 좋은 거죠. 이제 그리고 뭐 추세는 아직까지는 뭐 구름대 밑이어서 기준선도 밑이고 아주 좋다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뭐 일단 뭐 저는 이제 좀 사실 추세가 좀 중기적으로는 좀 좋으리라 계속해서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이제 구주봉으로 파라블릭 매수 시그널이고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고 9일 후행 스팬도 호전되어서 MACD도 그렇고요. 뭐 좀 중기적으로는 금리는 좀 더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제가 말하는 금리 인상은 기준금리보다 국고채 10년물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좀 수혜를 받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DB 손해보험 마찬가지도 똑같이 올라가리라 보고,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추세는 더 좋은 상황입니다. 다 호전되어 있고요. 근데 다만 뭐 추세가 더 좋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상은 현대해상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근데 또 추세가 좋기 때문에 뭐 굳이 추세가 좋은 거를 뭐 미리 매도할 필요는 없고 그냥 둘 다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뭐 밸류에이션은 이 기대의 수익률이 높을수록 싼 건데 현대해상이 훨씬 더 일단 싸다라고는 보여지고,
뭐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자본 적정성이 또 현대해상이 조금 더 여리하다. 뭐 그 부분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KT 한번 보시면은 KT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아직까지 그냥 횡보 추세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일단 추세 자체는 안 좋지만 그냥 추세 자체가 그냥 지금은 뭐 하향 추세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약간 횡보하는 추세다. 원리점인들도 모여 있고 뭐 곧 윗든 밑이든 좀 TD라 생각은 듭니다. 뭐 방향성이 좀 정해질 때 움직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32,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저는 뭐 한 10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일단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전환선은 하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선이든 구름대든 뭐 52동 평균선이든 어떤 기준이든 뭐 하나 정해놓고 그냥 깨지면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도했다가 뭐 다시 또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넘어서면 다시 이제 재차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뭐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왜냐면 이제 오파다, 여기 마지막에 오파다라고 하면 사실 가장 안전한 건 여기를 전고점을 넘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뭐 넘은 상황도 아니고, 저는 일단 뭐 증시가 그렇게 좋다라고 보진 않아서,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뭐 사실 좀 조심할 필요성은 계속해서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파라볼릭 매도 시그널 나온 것도 있긴 하고, 근데 다만 일단 뭐 내재 가치는 상당히 괜찮은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주가 39만원 정도 되는데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한 97만원 정도까지, 이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충분히 상승 여력은 큰 회사다. 뭐 길게 가져갔을 때는 뭐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 회사다 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차트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주가 43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한 6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DLNC 같은 경우도 참 구름대가 넘기가 힘들죠. 구름대 아직까지는 못 넘고 있고 26일 후행 스팬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기준선 부근에서 재차 반등을 해줘서 구름대를 넘어서고 나서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뭐 DLNC도 현재 주가 13만 7천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달아 했을 때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배당 10%, 자사주 매입 5%는 이제 확정적으로 공시가 났기 때문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그냥 다 합쳐서 배당 성향이라 생각을 해보면 우선주는 한 2배 정도 싸죠. 곱하면 그래도 거의 6%는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추세가 조금 더 애매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 여전히 추세가 다 역전돼 있어서 여기도 차트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생각이 되고, 나머지 이제 현재 주가 13만 8천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한 23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를 살펴보면은 뭐 GS 이제 구름대 거의 근처까지 이제 왔죠. 살짝 넘어갔었죠. 그래서 뭐 내일까지 만약에 구름대를 이제 확실하게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좀 이제 차트도 괜찮은 상황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현재 주가 한 45,000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한 10만원까지 여기도 125% 정도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거나 그냥 관심 있게 보는 건 다 설명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월요일 날 종목 얘기해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KB금융, 애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주가 77,700원 777이네요. 이제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저는 한 28%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주가고요. 연두 색깔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고, 그 기대 수익률이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나눈 게 보라 색깔 이제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입니다. 근데 그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항상 한 8% 정도까지 떨어지고 나면 고평가였었던 것이거든요. 낮을수록 고평가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7.9 정도에서 조정이 나타났었고, 아직까지도 뭐 과거 저점까지 가기에는 조금 더 저는 하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 더군다나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금리 조정 수익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금리를 감안하고 나서는 지금이 뭐 그렇게 싼가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다. 저는 비싼 편인 것 같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퍼랑 PBR을 보더라도 특히 뭐 PBR 같은 경우에 2배가 넘어갈 때, 이 보라 색깔이 PBR인데요. PBR이 2배가 넘어갈 때 항상 조정이 나타났었거든요.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이 나타나면 삼성전자가 항상 PBR 거의 1.2, 1.3까지는 항상 빠졌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지고 끝일까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를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환선 기준선은 이번에 상회는 했고요. 52동 평균선 부근에서 좀 막치고 있고, 구름대 아직은 미치고, 근데 또 여급도 26일 후행스팬은 호전이어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이 이제 그냥 A고 여기가 이제 그냥 B 정도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B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C로 빠지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좀 단기 반등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전 좀 빠진다 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25만 7천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6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 싼 것도 아니고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뭐 롯데케미칼은 그냥 딱 그냥 적정보다는 뭐 조금 더 싼 뭐 그 정도 밸류에이션인 것 같습니다. 뭐 엄청 비싸지도 않고 딱 엄청 싸지도 않다, 뭐 딱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뭐 그래도 굳이 표현하자면 살짝은 싼 편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여긴 26일 호전됐고 이제 전환선 기준선 넘어서고 구름대만 조금 넘어서면 조금 더 반등을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것도 저는 좀 비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해서 뭐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그냥 딱 뭐 엘리어트 파동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추세만 봤을 때는 뭐 구름대 넘어가면 뭐 그래도 추세상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뭐 좀 많이 오르긴 했죠.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대출도 많이 늘었다 보니까 올라갔는데, 뭐 그럼에도 뭐 비싼 건 아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 뭐 엄청나게 과거 뭐 이때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역사적으로는 싼 편이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은행주도 국고채 10년 금리랑 유사하게 흘러가긴 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계속해서 국고채 10년 금리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뭐 전 좀 더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좀 사실 상승 여력은 여기도 있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드라마틱하게 뭐 여기도 막 그렇게 몇 배씩 갈 주식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지금 밸류에이션은 뭐 좀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B금융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여기도 계속 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좀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요. 뭐 위든 밑이든 좀 방향성 정해질 때 뭐 그때 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뭐 지금 당장은 저는 뭐 좀 손보주가 사실 그냥 지주들보다는 좀 개인적으로 낫지 않을까, 은행보다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애플이죠.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차트 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일단 구름대로 이제 내려와 버렸죠. 구름대로 내려왔고 기준선 밑에 있고 전환선은 위에 있지만 26일 프랭스팬도 역전이 되어 있어서 뭐 언제든 뭐 지금 이제 B 정도지 않을까, B거나 2파 정도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뭐 좀 단기 반등 이후에 저는 좀 더 빠지지 않을까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추세만 봤을 때도 26일 역전됐고 기준선 미치기 때문에
뭐 추세도 좋지 않다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유동성 업데이트 된 거랑 실질금리 추이 한번 보면은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급준비금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이 이제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 결국 그냥 은행에 쌓여있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좀 용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교육 영상에 그 화폐 뭐 발행 구조 뭐 이런 거 이제 좀 이런 거 좀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나 아니면 예전에 올렸던 그런 유동성 분석 노랑 색깔 썸네일이 있는데 뭐 거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을 조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급준비금은 좀 올랐다가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돈이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돈이 좀 이제 실물 경제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지만 이 증가한 것보다 또 떨어진 것도 있을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그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일단 상승을 했고요. 연방준비은행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연방준비은행 이제 양적 완화를 매월 800억 달러에 이제 국고채랑 400억 달러 MBS를 사다 보니까 미국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뭐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에 맞게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부채 계정인 이제 유통통화, 지급준비금, 재무부 일반 계정, 리버스 레포의 이제 토탈 합계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급준비금이랑 TGA는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둘이 합산치는 원래는 자산 매입 축소를 진작 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테이퍼링은. 근데 연방준비은행이 아무래도 좀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버스 레포라는 좀 인위적인 수단을 토대로 시중 유동성을 조금 빨아당기면서 부채를 자기네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면서 좀 자산을 유지시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걸 유지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테이퍼링은 뭐 시간의 문제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대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낮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뭐 거의 60% 이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이제 풀려날 때 예금에 있는 돈들이 대출로 나가거나 소비가 될 때 인플레이션 더욱더 강하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 같은 경우 이제 반등을 하고 있죠. 이제 0.87% 정도까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금리가 반등을 하는 게 증시에는 계속 압박을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금융시장에 중요한 거는 명목금리도 중요하지만 실질금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실질금리가 원래 마이너스 1.2% 정도였기 때문에 모든 자산들이 다 올랐어서 정말 뭐 가상화폐, 채권, 뭐 금, 뭐 주식, 뭐 정말 부동산, 그냥 원자재, 뭐 그냥 뭐든 살 수 있는 웬만한 자산들은 다 올랐었는데 그게 이제 실질금리가 낮아서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실질금리가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향 자체가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그런 환경 자체가 점점 부정적이게 변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진 마이너스지만 금융시장은 결국 상대적인 거거든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냐인 거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는 건 어제보다 오늘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어제보다 오늘이 낫냐가 중요하지 오늘이 절대치로 얼마나 더 좋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계속해서 저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테이퍼링 하면 이 실질금리는 가파르게 2013년도 케이스처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뭐 이제 뭐 유동성 업데이트된 부분은 아니어서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 뭐 오늘은 뭐 사실 특별하게 뭐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뭐 드릴 말씀은 거의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